글쓰기는 삼도다. 그 삼도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기도, 그 다음에 열도, 그 다음에 완성도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시쓰기라고 하는 것은 특히 기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꿈꾸는, 자신이 열망하는 그 무엇을 모으는, 응축시키는 일이거든요. 자기의 욕망을 스스로 검열해야 되기도 해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갖지는 않거든요. 윤리나 도덕이나 모든 것들 해서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해야 하는, 그거는 어떤 간절함이고 진정성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히 시에서 중요한 기도고, 두 번째 글쓰기에서는 시도 그렇지만 열도가 있어야 돼요. 그게 뜨거움이죠. 간절함하고도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에너지라고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잘 빚어진 시도 이 열도가 없는 시는 밍밍해요. 좀 기계적이기도 하고 인공적인 거예요. 그런데 약간 부족하더라도 이 에너지와 열도가 강한 것은 미완성 같더라도 감동을 줘요.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도라고 하는 것은 내 글이 전해지는 어떤 거리를 얘기해요. 열도가 셀수록 멀리 가고 빨리 가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모든 예술이나 모든 것들은 완성도죠. 완성도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완성도라고는 하는 것은 사실은 미완성까지도 완성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미완성의 완성이란 것까지를 포함하는 이 완성도가, 그거는 글쓰기의 장르에 따라 또 이 완성도의 기준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글쓰기, 특히 시쓰기는 삼도다. 기도, 열도, 완성도, 이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여러분들 되게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 소설을 쓰겠다는 마음, 혹은 내가 글을 쓰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만으로도 이제 나는 저는 작가의 한 70%까지는 왔다고 생각해요. 7부 능선까지는 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마음 먹고 어떤 글을 쓰겠다고 다짐을 하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시작해보고 뭔가를 쓰고 있다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열이 있다면 7까지는 오신 거니까 3 정도만 이제 열심히 달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자부심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왜냐면 계속 이제 작품을 쓰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같이 합평을 하면 계속 깎이고, 나의 자부심이 깎이고 자존감도 깎이고 이러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약간 자부심 맞방으로, 그래 나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겪어온 그런 경험들을 글로 표현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살아온 세월들을 쫙 쓰게 되면 사람들이 놀랄 거야, 내지는 나는 그 어느 문장 정도를 이렇게 멋있게 표현할 수 있어, 아니면 나는 이런 문장으로 삶의 어떤 그런 정수를 뽑아낼 거야,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겠다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는 게 좋죠. 왜냐면은 처음부터 나 잘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 가뜩이나 좀 기운이 없는 상황에서 더 각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에너지, 동력이 필요해요. 처음 글을 쓸 때는 사실은 나 처음에 잘 쓸 거야 라고 마음 먹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사실은 놀면서 글 쓰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 많은 시간 중에서 이제 글을 써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내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놀고 싶기도 하고, 또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에도 신경 써야 되고, 애들 학교 생활도 신경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들이 많은데 글 쓰는 짬을 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 그 동력을 잃어가게 되는데, 그래도 잃지 않는 어떤 동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한테 그런 동력을 심어줄 수 있는 에너지, 힘, 이런 것들이 항상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글을 쓸 때는 어떤 솔직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 글을 쓰시는 분들은 되게 부담스러워하세요. 내가 그 백지 앞에서 나 뭘 쓰는데 내 안의 얘기를 어떤 문장으로 풀어놓기가 너무 좀 두려운 거야.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왠지 나의 모습은 이게 아닌데 포장하고 싶고 더 멋있게 쓰고 싶고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아 내가 이 얘기를 이 정도까지 써놓으면 사람들이 뭔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뭐 그런 쓸데없는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백지 앞에서 되게 자기를 잃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자기를 치장하거나 혹은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하얀 화면을 보면서 거기에 나의 솔직한 마음을 이제 불어넣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타이핑을 해주면 그리고 그 본심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처음만이 아니라 작가가 된 다음에도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어느 정도 글을 쓰게 되면 아 내가 이 정도만 쓰면 되겠지 막 이런 좀 약간 게으른 마음이 생기는데 그럴 때도 약간 이런 내가 처음에 갔던 걸 솔직한 마음 난 솔직히 모든 걸 다 털어놓을 거야 이 글 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잃지 않고 하셨으면 되게 좋겠다.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 좋다. 어떤 글에 대한 나의 작가로서의 자존감에 대한 자부심, 그 다음에 잃지 않는 동력, 그 다음에 글 앞에서 솔직하자라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거를 가지고 시작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소설 한 편을 완성하시러 갈 때까지 뭐 무리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쓰고 싶은 마음이 필요해요. 쓰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쓰는 자신을 긍정하는 마음. 사실 글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도 신나게 쓰다가 어떤 순간 아, 내가 뭐라고 글 쓰지 이런 마음 갖는 분들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글을 쓰는 거는 인간한테는 되게 기본적인 되게 자연스러운 욕구예요. 사실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쓰는 분들한테 왜 글 안 쓰세요라고 묻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자신의 쓰고 싶은 마음을 좀 긍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걸 첫 번째로 제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즐겁게. 그래서 쓰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써도 괜찮고 계속 쓰면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음에 대한 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처음 막 글 쓸 때는 사실 자기가 뭐 쓰는지 모르고 막 쓰기는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쓰다가 조금 아 나는 이런 쪽 글 쓰고 싶어 이게 좀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장르에 맞는 글쓰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중구난방 쓰지 마시고 만약 내가 에세이를 쓰는 게 맞아 그럼 좀 에세이의 틀 같은 걸 익혀서 쓰시고 시가 쓰고 싶다. 시가 읽어보니까 좋았어. 그럼 시를 조금 익히셔서 그러면 조금 그냥 쓰고 막 낙서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한 편을 만든다는 좀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소설을 또 쓰고 싶으시면 또 소설도 장르에 대한 이해를 조금 가지시고 글을 쓰시면은 훨씬 발전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쓰는 글을 나 혼자 보고 버리는 게 아니라 남들하고 같이 보게 될 수 있다. 나는 그러려고 쓴다라는 마음으로 할 때 조금 더 뭐라 그럴까 긴장도 생기지만 자기 안에 좀 에너지를 더 끌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쓰고 에이 뭐 안 되면 버리지 삭제하면 되지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어떤 장르를 선택해서 그걸로 한 편의 글을 잘 쓰고 이걸 남들하고 함께 읽는다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면 사실 쓸거리 고를 때부터 좀 달라지거든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렇다면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남들과 함께 읽기 좋게 열 수 있을까. 그래서 좀 마음가짐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일단 순수하게 쓰고 싶으면 써야 돼요. 도전해야 돼.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일단은 내가 진짜 할 수 있나? 이거를 좀 시험해 봐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번에 도전을 해가지고 내가 수상권에 든다. 내가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 기대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거를 시작해서 끝낼 수 있는지 그거를 일단 해봐야 돼요. 모든 그 시작은 끝을 내지 않으면 그건 시작이 아니에요. 그냥 중단하는 거고 실패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과감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고 그 다음엔 끝내는 거. 그 다음에 수정을 해도 하는 거니까 일단 자기가 정말 좋아서 끝까지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좀 해봐야 되고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동화도 있고 에세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의 능력이 어느 쪽에 있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문학 공부를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 전문적인 걸 배우기 전에는 그 감을 잡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해보고 나서 아 내가 이쪽에 능하구나 내가 이걸 더 좋아하는구나 이거를 빨리 캐치하는 게 그게 우선 먼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얘기가 많고
나는 이걸 하고 싶고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실제로 해보고 나면 나오는 건 내 뜻과는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시작하고 전개를 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는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정말 순수하게 꺼내봐라.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친구가 있든지 하다못해 뭐 아내, 남편, 엄마, 아빠 그런 사람들과 공유를 좀 해봐야 돼. 처음에는 혼자 생각으로 그게 완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없으니까 독자가 적어도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독자가 한 사람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 과정을 좀 거쳐야 이제 객관적인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으니까 혼자서 좋아갖고 자기는 좋다고 썼는데 이게 정말 명작이라고 생각하고 썼는데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얘기가 상대방에게 건너가는지 내가 쓴 대로 이해를 하는지 확인할 절차가 꼭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픔을 겪는데 작품을 쓰는 동안에는 최고로 쓰죠. 그리고 정말 대단한 작품을 썼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어딘가 투고를 하고 전화기를 쳐다보면서 연락이 언제쯤 오나 그걸 기다려 보내는 순간부터 막 설레면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 그럴 때는 나는 명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연락이 안 오는 순간 굉장히 좌절을 하죠. 그런 경험을 저도 해봤고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좀 냉정할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연락이 오지 않았을 때는 불안하죠. 그리고 내가 실패했나 봐.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그래서 심지어는 정말 극단적으로 내 작품이 쓰레기 같은 기분도 들고 이런 좌절감도 맛보는데 저는 그 경험이 꼭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왜냐면 첫 작품을 썼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막 이렇게 되면 좌절할 때 그 아픔을 견뎌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좀 나쁜 경우가 있고 이게 전달이 잘 안 되고 그럴 때라도 냉철하게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그러면 다른 거 하면서 영화도 보고 뭐 다른 장르의 글들도 있고 이제 뭐 어디 좀 이렇게 혼자 사유하면서 좀 돌아다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작품을 좀 곱씹어 봐야죠. 아 맞아 여기가 좀 미진했었어. 아니면 여기에 조금 더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좀 돌아볼 시간이 필요해요. 그건 절대적인 시간인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문제점을 반성을 하면서 돌아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럴 때 권하지 않는 건 누군가를 만나서 정신없이 이제 수다 떠는 거 이런 거는 좀 자기를 흐트리는 그런 일은 좀 참고 내면의 자기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른 예술을 이제 경험하는 건 적극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음악을 듣는 것도 좋고 그림을 보는 것도 좋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 만나서 정신이 흐트러질 정도로 시끄럽게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주의를 했으면. 최근에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너무 즐겁게 봤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나의 글쓰기 일지를 해방일지라는 이름으로 다시 써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추앙해야죠. 그 추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랑이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쓰는 행위에서부터 사람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세계를 뜨겁게 사랑해야지 가능한 어떤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안에서 뭔가 응축이 되고 하고 싶은 말들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씀으로써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걸 꼭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맺혀 있는 그 무엇을 씀으로써 내가 자유로워진다. 그게 해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추앙하고 해방하는 것 그것이 또 이 글쓰기의 기본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작가로서 벌써 한 15년 이상을 산 것 같은데 그렇게 후회는 없거든요. 글을 쓰는 삶이라는 거는 내 인생을 되게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고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인연과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즐거운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글을 쓰는 일이 너무 험난하고 힘들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커피 한 잔처럼 그런 즐거운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소설을 쓰시고 그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혼자 쓰시다가 남들에게 보이는 글을 쓰겠다, 남들하고 한번 나눠보겠다고 마음먹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용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신을 좀 독려를 해주세요. 나는 혼자 쓰는 것도 물론 되게 멋지지만 남들하고 읽을 수 있는 글을 한번 써보겠다라고 생각한 내 자신이 너무 대견해. 잘하고 있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좀 즐겁고 자신 있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글을 남하고 읽어야 되니까 또 어떤 틀 같은 것들, 남들이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틀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하시고, 그리고 시작과 끝마무리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멘토링 클래스 이제 다양한 그 장르별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거 잘 들어보시고, 저는 들어보시고 이 장르 너무 호기심이 생긴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글을 한번 쓰려고 해보시면 가끔은 그런 것도 되게 좋아요. 한 가지 얘기를 가지고 이걸 갖고 내가 시도 한번 도전해보고, 이걸로 에세이도 한번 써보고, 이걸로 소설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요번 기회가 막 요번에 써서 너무 잘 되고 막 너무 칭찬받고 상 받고 이런 거보다 사실은 글을 쓴다는 행위는 일생 동안 함께 하는 거거든요. 글을 쓰는 사람한테는 글을 막 잘 쓰니까 계속 쓰고, 남이 못 쓴다고 하니까 내가 쓰고 싶지만 안 쓰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쓰기 위해서 요번에는 요런 공부, 요 정도 공부해보고 또 요만큼 성장하고, 또 2년 뒤에 이제 또 예전에 썼던 글 보면 형편없어요. 근데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장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는 이거보단 더 좋은 걸 원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또 맞게끔 또 쓰시고, 그래서 동서문학상과 함께 좀 계속 글이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네, 동서문학상 이제 16회 참가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일단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10대일 거고, 어떤 사람은 50대, 60대, 심지어는 70대가 되신 여성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늘 하고 싶었던 거를 하게 되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나를 벅차게 하고 삶에 중요한 의미가 되도록 이끌어줬는가를 꼭 좀 생각해보고, 두 번의 기회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었을 때 도전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